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축제 중 하나인 월드컵을 알아봅시다. 다가오는 11월 20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는데요. 이번 월드컵이 특별한 이유는 월드컵 역사 최초로 서아시아 및 이슬람 국가에서 개최되기 때문인데요. 월드컵은 여름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름에 무더운 카타르로 인해 이번에는 5개월을 미룬 11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은 32개국 체제로 개최되는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다음에 열리는 2026 피파 월드컵 유나이티드로부터 총 48개국이 본선 조별리그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진출 국가가 늘어난 만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월드컵 예선은 각국의 축구 대표팀들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자격을 얻는 과정인데요. 200여 개의 피파 회원국들 중 32개국을 가리기 위해 실시됩니다. 피파 랭킹 29위인 우리나라는 최종 예선 A조에서 이란을 2대0으로 이기며 월드컵 참전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월 24일 오후 10시에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월드컵 참전권을 받았을까요? 아쉽지만 중국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3대1로 패배하여 참전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있었는데요. 인구 약 14억 명의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재능 있는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산술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022년 기준 중국 피파 랭킹은 세계 77위인데요. 중국의 축구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인 클럽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반면 양질의 지도자 육성 및 유소년 축구 선수 양성 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급증같이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유소년 축구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 인프라 등의 방면에서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5천만 명으로 유소년 축구 인구를 늘리고 있으며 축구 특성화 학교는 이미 3만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막대한 연봉을 받는 중국 선수들의 도전의식 저하입니다. 슈퍼리그는 높은 연봉을 제시해 해외파 선수를 영입하고 성인 선수의 연봉에 투자를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미 높은 연봉을 받는 중국 선수들은 슈퍼리그에 정착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실력이 늘기 마련인데 중국 프로 축구단 선수들은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굳이 해외로 나가 적은 연봉을 받으며 경기를 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슈퍼리그 연봉은 전세계 축구 최고 리그인 EPL 프리미어리그에 비교해도 많이 차이나지 않는데요. 2021년 12월 기준 EPL 리그 연봉 1위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약 425억으로 최고 액수의 연봉을 받은 반면 2022년 1월 브라질 출신의 오스카가 슈퍼리그에서 447억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미래의 메시나 호날두가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인재는 많으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나 교육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독보적인 인구와 투자를 바탕으로 자국 선수들의 발전과 유소년 트레이닝에 집중한다면 중국 축구는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좋은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의 주제, 전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이 월드컵에서 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탐이었습니다.